다음 부동산 상승장의 주인공은 과연 어디가 될까? 정답은 바로 서울 도심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 상승장 플러스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만남은 다음 상승장에서도 역시 시세를 리딩하는 상품이 될 것이다. 돈이 아주 많거나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면 다음 상승장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신축 아파트를 바로 매수하거나 청약에 당첨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다음 상승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5년 전까지 관리 처분 및 이주 단계에 진입한 재개발 구역을 선점할 것. 이번 시간에는 현재 재개발 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왜 재개발 구역인가? 이번 침체기 때 가장 많이 떨어진 부동산 상품은 무엇일까? 하락률이 거의 40-50% 수준까지 떨어진 재개발 구역들이 그 주인공이다. 그것도 서울 핵심 재개발 구역으로 사업 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구역들이 말이다. 그렇다면 재개발은 왜 이렇게 폭락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 어떤 상품보다 거주 가치는 거의 없고 투자 가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침체기에는 현재 사용 가치가 없는 자산이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공사비 인상, PF 대출 자금 조달 문제, 좁은 상승, 둔촌 주공 사태 등의 불확실성 또한 과대 낙폭에 불을 붙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시장에서 재개발의 시세 폭락은 가치 대비 심리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선반영되었다고 본다. 이렇듯 침체기에서는 가치 대비 과대 낙폭한 자산을 취득해야 향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첫 번째 결론. 이번 침체기 때 시세가 가장 많이 떨어진 상품이 바로 재개발이기 때문이다. 기축 아파트는 2-3년 전 시세로 돌아갔지만 연식은 더욱 늙어졌다. 그러나 재개발 같은 경우 3-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지만 신축이 되어가는 사업 단계는 더욱 앞당겨져 리스크는 오히려 상쇄되었다. 두 번째 결론. 이번 침체기에서 가격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 모두를 잡게 되는 상품이 바로 재개발이기 때문이다. 왜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단계인 재개발 구역인가? 전제 조건.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중단기적 부동산 시장 뷰는 금리 피벗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개별 단지의 컨디션에 따라 시세는 전고점 대비 8-90%까지 회복하는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침체기는 가짜 하락장이라고 계속 언급해왔다. 실제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음에도 심리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선반영되어 과거의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거래량 감소와 시세 폭락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심리만 회복되면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급격히 기존의 전고점 시세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2025년도 이후부터는 실제적인 금융위기 가능성 및 적체된 강남 3구 입주량으로 인해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돌입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자, 일단 위의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 첫 번째, 하락장이 오기 전에 재개발 사업 단계의 구분 응선인 관리 처분인가 단계를 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락장으로 돌입하면 일단 대부분의 정비 사업은 올스톱된다. 정부가 아무리 밀어줘도 경제 상황이 박살나고 시세가 하락하여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누가 분담금을 추가로 내면서까지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는가? 즉, 하락장에서는 일정한 동의율이 필요한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많은 초기 재개발 구역들이 고배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현재 초기 단계인 재개발 상품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지양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락장에 와도 관리처분 및 이주 단계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5-6년 이내에는 신축 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리스크는 확실하게 상쇄시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주 시기부터는 시행자금의 80% 이상이 집행되는 구간이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두 번째, 관리처분 이후부터는 입주권으로 바뀐다. 입주권은 절세 세팅이 가능하여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실체가 없는 권리로서 장기적으로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다. 세 번째, 재개발 규제 완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전역이 비조정 지역이 되었다. 이는 투기 가열 지구 일대에 적용되던 재개발의 무시무시한 규제인 5년 재당첨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이제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조치이다. 즉, 비규제 지역에서는 5년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은 해당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네 번째, 역전세 걱정이 필요 없다. 재개발 구역의 전세가는 많아야 1, 2억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해당 전세금은 이주 기간에 지급되는 이주비 대출로 일부 커버가 가능하며 이후 세입자를 내보내면 입주 기간까지 역전세의 위험은 제로가 된다. 향후 역전세 위험이 다분한 시장에서 해당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는 점은 재개발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다섯 번째, 2025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장 돌입 가능성. 하락장 때 안전한 단계인 입주권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고 이후 본격적인 상승장 초입 때 준공되어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이후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신축으로서의 가치가 반짝반짝 빛이 날 때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속히 상급지 재건축으로 갈아타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서울 재개발구역. 현재 사업 시행인가부터 관리 처분인가 단계의 재개발 구역인 경우에만 하락장 때 안전한 입주권 상태로 진입이 가능하고 다음 상승장 초입 때 준공되어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처음 살펴볼 구역은 한남 뉴타운이다. 한남 뉴타운의 사업 속도는 3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지는 5구역, 3구역, 4구역, 2구역 순으로 좋다. 한남 3구역, 세대수 5,816세대, 시공사, 현대건설 DH,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곧 관리 처분인가 예정으로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구역은 흑석 뉴타운의 흑석 9구역과 흑석 11구역이다. 흑석 9구역은 세대수 1,536세대, 시공사 현대건설 DH, 사업 단계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 이주 중에 있다. 현재는 평형 변경 및 재분양 신청 진행 중에 있다. 흑석 11구역은 세대수 1,509세대, 시공사 대우건설 서밋, 사업 단계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 이주 중에 있다.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에서 사업 속도는 2구역, 6구역, 8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 3구역, 1구역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지는 1구역, 3구역, 6구역, 5구역, 8구역, 4구역, 2구역, 7구역 순으로 좋다. 노량진 8구역, 세대수 1,007세대, 시공사 DL아크로, 사업 단계, 관리 처분인가 이후 이주 중, 사업 속도가 빠르며 가성비 좋은 구역이다. 노량진 6구역, 세대수 1,499세대, 시공사 GS건설 SK건설 콘소시엄, 사업 단계, 관리 처분인가 이후 이주 완료, 철거 준비 중에 있다. 8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 속도가 빠르며 가성비가 좋은 구역이긴 하지만 시공사가 약간 아쉽다. 노량진 4구역, 세대수 844세대, 시공사 현대건설 DH, 사업 단계, 관리 처분인가 이후 이주 중에 있다. 최근 관리 처분 일정을 8개월 정도 단축시켜 통과시킬 정도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노량진 1구역, 세대수 2,992세대, 시공사 미정,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노량진 뉴타운 전체 대장이 되겠다. 마지막 노량진 3구역, 세대수 1,069세대, 시공사 포스코 건설 OTL,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노량진 뉴타운의 부대장이 되겠다. 부가현 뉴타운. 부가현 2구역의 세대수는 2,356세대, 시공사 삼성 DL 콘소시엄,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현재 관리 처분 준비 중. 부가현 3구역, 세대수 4,763세대, 시공사 GS 롯데 컨소시엄,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현재 건축 심의 중. 거여 마천 뉴타운, 마천 4구역, 세대수 1,372세대, 시공사 현대건설 DH,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완료. 해당 구역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 전매가 금지된다. 신당 8구역, 세대수 1215세대, 시공사, 포스코건설 오띠에르,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완료. 은평구 재개발, 가련 1구역, 세대수 4116세대, 시공사 롯데건설, 사업 단계, 관리 처분 이후 2주 중. GTX-A 인서울 호재 지역 중 하나이다. 불광 5구역, 세대수 2387세대, 시공사 GS건설,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 완료. 은평구 재개발 3총사 중 대장 자리가 될 입지. 마지막으로 상계 뉴타운의 상계 2구역을 살펴보자. 세대수 2199세대, 시공사 대우 동부 컨소시엄,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 완료. 서울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큰 낙폭이 있었던 구역이다. 입주권 세금 혜택. 먼저 입주권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재개발의 사업 단계 중 관리 처분인가 단계를 통과하면 이후 해당 재개발 주택은 입주권이라고 명시한다. 입주권을 매수하면 총 2번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 존재 여부에 따라 그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첫 번째, 건물이 있는 상태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 취득세율 1에서 3%를 취득 시 납부하고 원시 취득세율 2.8%를 준공 후에 납부하게 되며 취득세는 중과된다. 두 번째, 건물 철거 후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토지 취득세율 4.6%를 취득 시 납부하고 원시 취득세율로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2.96%,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16%를 준공 후에 납부하게 되며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는다. 다음은 보유세이다. 건물 멸실 전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모두 재산세가 과세되며 종부세도 해당된다. 건물이 멸실된 후에는 토지분 재산세만 과세되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알아보자. 첫 번째, 입주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개정 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개정 후에는 1년 미만 45%, 1년 이상 기본세율로 바뀔 예정이다. 두 번째, 다주택이어도 입주권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실거주가 어려운 재개발에서 서울 대부분이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어 재개발도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네 번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조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3항과 제4항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례를 이용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최대 8년 이상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한남, 성수, 흑석, 노량진, 부가현 등 해당 입지 정도 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비, 비례율, 금리, 일반 분양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하는 데 시간을 쏟지 마라. 해당 구역들은 이러한 장가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끌고 갈 자본 체력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질 수 없는 입지에 미래의 신축이 될 장래성 높은 상품이 시세까지 저렴해졌는데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할까? 재개발 투자를 제발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입지 좋은 재개발 구역은 자신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결국엔 모두 찾아먹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과거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현재 신축이 된 염리 3구역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2016년도 당시 입주권 매수 대기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자. 당시 25평 기준 조부는 4억 4천, 프리미엄은 1억에서 1억 5천 사이였다. 총 투자금이 6억 정도 들어가서 주변 시세 대비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조분이 너무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말도 안 됩니다. 언덕이 심해서. 작년에 프리미엄 8천을 놓쳤는데 너무 많이 오른 듯. 향후 입주 시 25평 기준 8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위 대안은 약 7년 전 대화이다. 현재 재개발 구역들의 걱정거리와 비슷하지 않나?
이후 해당 단지는 입주 당시 25평 기준 17억, 34평 기준 20억을 찍었다. 자, 현재 계산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가?